30대 초반에 파이어를 했습니다. 파이어하고 하루 일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얼마 전에 사업을 차렸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좀 되게 연구하는 기간? 그래서 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시간에도 그냥 낮 시간에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고 제 시간을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몇 년 만에 파이어족이 되겠다 결심을 하신 건가요? 결혼하고 거의 한 1년 반 만에 탈출을 했습니다. 아이가 나오기 전부터 파이어족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네, 아이가 나오기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고, 하지만 나중에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으니까 그 점이 가장 두려웠었죠. 아이한테 조금 더 안전하고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파이어를 하면서 그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럼 어떤 파이어 라이프를 즐기고 싶으신지? 이제 24시간을 제가 이제 마음껏 제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그 24시간의 가치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뭐 보통 사람들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이제 남한테 소비를 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받아가잖아요. 그런 소득과 근로를 이제 분리를 시켜서 24시간을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언제 출퇴근하는지? 제가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사무실에 제가 있는 시간은 많이 없어요.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사무실에 없으면 임장 중. 전국구로 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임장 안 가는 날은 항상 나와 있긴 하는데, 그 보통 제가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 좀 비어 있을 때도 좀 많고, 그래서 뭐 정해진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하세요? 보통 투자하시는 보통 저는 금매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을 많이 만나보면서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물건 잡을 수가 있거든요. 경매는 그렇게 보시면서 묶어보신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하트 표시 나온 게 다 관심 있는 목록이거든요. 관심 있는 거 다 장바구니에 담아놓듯이 좀 담아놓고, 투자 가치가 있는 거 좀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촬영도 하곤 하는 거죠. 물건을 몇 개 정도 보세요? 그냥 신권 나온 거 다 봅니다. 항상. 제가 이제 근데 뭐 전국을 보기에는 좀 버겁고, 제가 관심 있는 지역 정해가지고 제가 보통 서울, 경기, 제주 이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제주는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꿈이 있어가지고 좀 그쪽에 땅도 사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경매 고르는 기준은 뭐예요? 일단은 주변 시세 대비 이게 싸게 나왔나, 감정평가액이 좀 싸게 나왔나를 보고 있고, 좀 특수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찰이 됐을 때 이게 특수물건을 깰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경매는 이제 특수물건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깨는 게 그게 좀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유치권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뭐이 유치권을 깨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옆에서 이제 낙찰받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경매가 괜찮은 물건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경매장이 한 2년 뒤에는 괜찮은 장이 올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유튜브에 거의 명도 받는 방법 이런 것도 나오고. 네네. 그런 거는 명도도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뭐 물론 힘든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때 제가 봤던 경우에는 아예 포크레인을 갖고 가가지고 앞에 박아버리더라고요. 막 그 사람 나가라고. 그래서 처음에 투트랙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뭐 협상은 협상이고 처음에 소송부터 진행을 해야 돼요. 선 소송 진행하고 두 번째로 그냥 협상이 들어가야 된다. 혹시 모르니까. 네. 유튜브를 하게 되실 줄 아셨나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의 대화라는 채널을 유튜브 시작한 이유가, 저희 아내랑 한 번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밤새 대화를 하거든요. 밤새 끝장 토론을 하는데, 야, 이거를 한번 콘텐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저희 아내하고 그 관심사가 뭐 부동산 투자, 뭐 파이어족, 그리고 여행이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부동산 임장 여행을 가면서 나누는 부동산 투자에 진심인 부부의 대화, 그 정도로 컨셉을 갔던 것 같아요. 유명한 지역, 핫한 지역 갔을 때 나눈 대화들은 그래도 나름 저희 규모 치고는 그래 조회수가 나왔는데, 뭐 그냥 현재 좀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블파이어에 도전 중인 현재 진행형 파이어족 최희준이라고 합니다. 파이어족을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 부부에 대하여서 남편을 맡고 있고요. 부동산 오감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부가 함께 파이어에 도전 중이고요. 아직은 저 혼자 퇴사를 해서 현재는 반쪽짜리 파이어, 현재 진행형 파이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한 파이프라인은 월 1,000만 원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월 1,000만 원 정도를 벌려면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연수익률이 3%로 잡았을 때 40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깔고 있는 자산 외에 뭐 순자산으로 40억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총 합쳐서 5, 60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저희가 30% 정도는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강남 상구에 위치한 그 정비 사업을 앞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제주도에 토지 한 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15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투자자의 순자산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 통장에 실현했던 수익으로 말씀드리면은 1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좀 큰 파이프라인을 뚫어야 되기에 아직까지는 자산을 굴리는 거에 더 목적을 두고 있고 저는 현재로서는 저의 근로소득, 저의 사업소득, 그리고 아내의 근로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업자를 내면서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제 소득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 총 월 현금 흐름은 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이제 아내의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이어를 하려면은 저희만 잘 먹고 잘 살아봐야 가족들이 만약에 여유가 없으면은 저희가 파이어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파이어가 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여유 있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도곡동 오피스텔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다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집이 이제 처분이 되시고 집을 새로 하나 매수를 할 타이밍이 된 거죠. 좀 약간은 무리를 해서 8억짜리 강남의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역이긴 했어요. 1원동이었는데 그 당시 좀 웃겼던 일화가 뭐냐면은 그 집에 들어갔는데 가위가 걸려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그 집에 위에 가위가 걸려 있으면은 그 집주인이 빨리 팔고 싶은 거예요. 안 팔려서 가위를 걸어 놓거든요. 아, 이 집주인이 이게 급하구나. 딜을 했죠. 가서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고 막 그렇게 항상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집을 사게 됐고 그 집을 추천한 이유는 그런 이제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고 강남권에 있고 그때 수서 역세권 개발이 한참 얘기가 나올 때였고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꽤나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 아파트를 매수합시다 라고 어머니한테 딱 얘기 들었고 재작년에 한참 상승장 기준에서 그게 이제 24억에 실거래가 됐고 현재는 지금 이제 약간 떨어져서 20억대 시세로 반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제일 힘들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은 한 동네에서만 거의 30년 넘게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셨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셨거든요. 아, 이거 보셔야 된다,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차로 억지로 태워가지고 갔습니다. 한 5억대로 이제 금액을 찾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 보여드렸어요. 거기 마찬가지 1원동에 대청마을이라고 있거든요. 1원동 대청마을을 보여드리고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빌라촌들 좀 많이 보여드리고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세 군데 다 이미 2배 이상 점프를 했기 때문에 뭐 어디를 사도 괜찮은 투자처였지만 장인어른 장모님은 이제 나중에 이제 손주까지 좀 보시고 싶은 마음에 서초구 쪽이 좀 더 거주하시기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거기로 이제 추천해 드렸죠.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요즘에는 신속통합기획으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살 때 보통 전 대지 지분 넓은 거로 무조건 사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적어도 13평 이상 되는 곳을 찾아라. 그 기준만으로 다 돌아다니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지 지분 13.5평 정도 되는 거를 이제 매수를 하셨고 그 집이 5억이 현재는 이제 전세금이 됐죠. 현재 그 집도 한 10억 정도의 호가를 하고 있고 부모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인컴은 없는데 모아놓은 자산은 조금 있으신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 가치가 있고 현재 그렇게 크게 대출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추천해 드린 거고 제 동생과 저희 처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인컴은 많은데 모아놓은 자산이 없었던 거죠. 대출을 좀 많이 받으면서 정비 사업을 앞둔 좀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구시가지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 저희 처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강명에 있는 이제 주공 아파트를 좀 매수를 했어요. 처남은 하안동에 주공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주공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있는데 그 단지 중에 하나를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처남은 제가 사실 뭐 하안동도 그렇고 서초구도 그렇고 다양하게 보여줬는데 처남이 구로구 쪽에서 이제 그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좀 더 원하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한 4억대에 매수를 해서 1억 정도 좀 오른 상태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동생은 성남의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시공사랑 다 정해졌습니다. 이주가 내년이고 매수를 2억 2천에 했는데 상승 시점에는 7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한 5억대에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 온 가족의 소득을 총 합치면은 한 50억이 좀 넘습니다. 저 혼자만의 자산은 약간 작지만
제가 컨설팅 해드렸던 자산은 좀 어느 정도 50억 수준이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게 그 사람한테 얼마나 큰 삶의 변화를 주는지도 이번에 깨달은 건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은퇴 걱정 없이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그렇게 지내고 계시고요. 저희 장인어른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셔서 평상시에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셨고, 제 동생과 저희 처남은 한 명은 결혼을 이미 했고 한 명은 지금 결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약간 송두리째 바꿔놓는,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는 투자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옳은 마음으로 약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도 그런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하기 위한 그 준비 기간이었다, 연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